얼마 전 6집으로 돌아온 밀레니얼 세대의 락스타죠. 타일러 조셉과 조시던. 오늘은 이 둘로 이뤄진 21 파일럿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타일러랑 조시는 둘 다 엄격한 집안에서 자랐다 합니다. 먼저 타일러는 농구 코치였던 아빠 영향으로 쭉 농구 선수로 자랐는데 평소에 엄마가 정해놓은 만큼 슛을 못 쏘면 밥도 못 먹었대요. 전 매일 500개의 슛을 던져 했어요. 엄마가 안 볼 땐 레이업 꼼수를 썼죠. 타일러는 고등학생이 되고 본격적으로 선수가 될 준비를 하는데요. 열심히 농구에 매진하던 어느 날 우연히 집 벽장에서 엄마가 어릴 적 사주신 피아노를 꺼내게 됩니다. 농구만 했으니까 당연히 칠 줄은 몰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건반을 눌렀대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소리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엔 라디오를 켜고 유명한 곡들을 따라치면서 피아노를 독학했대요. 전 라디오를 켜고 코드를 알아냈습니다. 피아노를 자꾸 치다 보니 나중엔 걷잡을 수 없이 음악에 빠졌고 타일러는 고민 끝에 한 대학에서 온 농구 장학생 입학 제안도 거절하게 됩니다. 결국 학교 친구를 모아 밴드를 만드는데요. 이때 모인 친구가 크리스 살리랑 닉 토마스예요. 이제 여기에 타일러까지 해서 이 셋이 21 파일럿의 원년 멤버죠. 이 셋은 힘을 모아 앨범도 만들고 자신들의 고향인 오하이오주 콜럼버스를 중심으로 열심히 공연을 하고 다니게 됩니다. 타일러는 공연이 하나둘 늘고 무대 경험이 쌓여가면서 자신이 관객들에게 어떤 프론트맨이 되고 싶은지 고민을 하게 됐대요. 이런 것만 봐도 타일러가 음악을 활용하는 방식을 알 수 있죠. 자신이 대중들한테 어떻게 각인되고 싶은지 이때부터 철저히 고민하기 시작한 건데요. 그렇게 조금씩 팀의 방향이 잡힐 무렵에는 같은 팀 멤버인 크리스로부터 조시를 소개받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조시 얘기를 해볼까요? 조시는 어릴 때부터 그린데이 같은 펑크를 즐겨 들었는데 부모님이 이걸 절대 못 듣게 하셨대요. 부모님이 너무 엄격하셨어요. 비디오 게임은 아예 안 됐고 특히 음악에 있어선 진짜 보수적이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아마 제가 첫째이기 때문에 부모님도 나름 최선을 다한 게 아닐까 싶어요. 조시는 락키드인 만큼 드럼을 좋아했는데 나중엔 부모님이랑 집에서 펑크를 듣지 않는 조건으로 집에 드럼을 놓는 딜을 합니다. 이후엔 타일러랑 똑같아요. 드럼에 미친듯이 빠져서 대학도 안 가고 기타 센터라는 데 취직한 다음에 지역 밴드에서 드러머로 활약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꿈을 쫓는데 이게 또 부모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니까 왠지 모를 죄책감도 컸대요. 그래서 한 번은 아버지한테 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대학도 안 가고 최저임금 직장이나 다녀서 실망하셨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답하셨대요. 넌 돈이나 직장을 쫓지 않고 너의 삶을 살고 있어. 아빠는 그런 네가 자랑스러워. 조씨는 아버지의 이 말이 평생의 동기부여가 됐다 합니다. 조시가 다녔던 기타 센터라는 곳엔 당시 21 파일럿의 멤버 크리스도 다니고 있었어요. 어느 날 크리스가 조시한테 21 파일럿 데모를 들려주는데 조시가 완전 뻑같다 합니다. 그래서 후에는 21 파일럿 공연을 직접 보러 가고 거기서 타일러를 만나게 돼요. 이제 만나서 말을 몇 번 섞어보니까 뭔가 잘 맞을 것 같은 느낌이 왔다 합니다. 그래서 야, 뭐 언제 한번 놀자 막 이런 말 수시로 했다는데 이 둘도 우리랑 똑같아요. 맨날 말로만 보자 했다 합니다. 그래, 우리 한번 놀자 이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날 잡고 진짜 한번 보기로 했대요. 근데 그날 둘이 아침 7시까지 밤을 꼴딱 새면서 뜨거운 대화를 나눴다 합니다. 남들이 비웃을까봐 숨겨둔 자기만의 포부를 얘기했는데 그걸 서로 들어주고 응원하면서 둘은 서로한테 확 끌렸다 해요. 이날을 기점으로 둘은 절친이 됐고 이후엔 밴드메이트가 될 사건을 겪게 됩니다. 21 파일럿의 원년 멤버였던 크리스랑 닉이 팀을 탈퇴해요. 그래서 타일러가 조시한테 비어있는 드러머 자리에 오라고 전화를 걸고 조시는 직장을 그만두고 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21 파일럿, 이 이름은 한 희곡에서 따온 거래요. 작품 속 주인공이 비행기 부품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한 번은 부품 중에 하자가 있는 걸 발견합니다. 여기서 딜레마에 빠졌대요. 이 부품을 그냥 쓰고 돈을 벌까 아니면 양심적으로 부품을 회수할까 고민 끝에 그는 결국 그 부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망할 선택으로 21명의 조종사가 목숨을 잃게 돼요. 타일러는 이 작품을 읽고 올바른 결정이란 뭔지 항상 상기하고자 팀명을 이렇게 지었다 합니다. 실제 농구 선수를 관두고 음악가의 길을 선택했을 때 이 작품 속 교훈이 큰 용기를 줬대요. 삶에서 옳은 결정은 때론 고생길을 안내하기도 하죠. 시간이 더 걸리고 퇴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길을 택한 타일러와 조시는 이제 열심히 곡을 쓰고 어디서든 공연을 하고 결국에는 콜럼버스의 스타가 됩니다. 2011년엔 둘이 첫 앨범을 발표하죠. 21 파일럿의 이름으로 두 번째 앨범인데요. 아쉽게도 이 앨범은 여러 계약상 문제로 음원 발매가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앨범 주요 곡들이 다음 앨범에 다시 실렸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재밌는 건 이 시기 둘이 한국이랑 연을 맺게 돼요. 아직 본인들 동네에서나 스타였지 사실상 세계적으로는 무명 밴드에 불과했는데 2012년 지산락페에서 이 둘을 섭외합니다. 당시 타임테이블을 보면 저기 조그맣게 써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그해 가을엔 EBS에 출연해요. Every show since we were in Korea the first time,
we would do this little chant. 안녕하세요. 나중에 발매된 곡 Here in March도 안녕하세요로 시작하죠. 주목! 아무쪼록 당시 둘은 로컬 스타로 주목받으면서 많은 레이블한테 영입 제안을 받는데 둘은 최종적으로 Feared by Ramen과 계약하게 됩니다. 여기가 어떤 레이블인진 여기서 발매된 노래만 들어도 감이 오실 거예요. 이런 대중적인 펑크, 이모, 얼터너티브를 다루는 걸로 유명한 곳인데 이들이 왜 10년 파일럿을 차세대 락스타로 낙점했는지는 둘의 다음 앨범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둘은 2013년 초 3집 베스를 발매하죠. 아까 말한 2집의 일부 곡이 재녹음돼서 다시 이 앨범에 들어갔고 또 처음으로 외부 프로듀서도 들였어요. 미카 1집을 만든 그렉엘스가 참여했는데 한 번은 타일러가 보컬을 수정하자 하니까 그렉이 그 제안을 거절했다 합니다. 아니요, 그대로 냅둡시다. 거기엔 그때 그 순간이 담겨있어요. 이런 건 완벽한 사운드를 만드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때로는 꾸며지지 않은 찰나의 순간이 더 울림을 줄 때가 있죠. 타일러는 그렉과의 작업을 통해 완벽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를 배울 수 있었다 합니다. 그렉은 말로 하기 어려운 뭔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덕분에 저희는 그 노래만의 색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었죠. 베셀의 모든 곡은 타일러가 썼는데 첫 곡만 들어도 자신감이 느껴져요. 한 곡 안에 장르가 몇 번 바뀌는지 정말 듣는 재미가 상당합니다. 앨범 커버에 놓이는 둘의 실제 친할아버지입니다. 나중에 늙어서도 둘이 함께 음악을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담았다 해요. 앨범은 금방 대중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장르의 믹스매치가 굉장했고 또 불안과 우울을 다루지만 끝내 희망을 느끼게 하는 그런 독특한 작사 방식도 호응을 얻었습니다. 둘은 이런 자신들의 음악을 스키조이드 팝이라 부르는데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대요. 사람들한테 예측되고 싶지 않았다 합니다. 사람들이 저희 음악에 혼란을 느낀단 말이 좋아요. 심지어 그 말을 부정적으로 사용한다 해도요. 그러고 보면 10년 파일럿은 좀 특이하죠. 차트나 시상식을 보면 분명 락으로 분류되는데 멤버는 고작 2명이고 팀엔 기타리스트도 없어요. 보컬 겸 키보디스트 1명, 드러머 1명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곡 중엔 노래보다 랩이 더 많은 것도 있고 EDM이라 봐도 될 정도로 비트 덩어리인 곡도 있어요. 뭐 의견은 분명 갈리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이게 요즘 시대의 락입니다. 지금은 베드룸 팝의 시대죠. 침대 위에서 컴퓨터 하나면 음악 한 곡 뚝딱 만들어냅니다. 더 이상 락의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과거처럼 꼭 기타 밴드를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웬만한 소리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고 실제 10년 파일럿이 그렇게 작업합니다. 줄만 있어도 별소리를 다 만들 수 있는데 다른 멤버가 더 필요 없겠죠. 그리고 라이브, 이때도 조시 드럼만 있으면 돼요. 나머진 MR처럼 미리 만들어둔 걸 공연 때 틀면 됩니다. 이젠 라이브 개념도 바뀌어서 과거처럼 모든 소리를 다 하나하나 직접 연주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저렴하게 느끼질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10년 파일럿이 과거 락밴드의 길을 그대로 따를 수 없는 건 이제 그런 기타 밴드 음악은 더 이상 차트에서 보이진 않습니다. 일렉 기타, 가죽 바지 이런 것들은 다 그 시대의 아이템이잖아요. 요즘 청춘들의 열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요즘 시대에 맞는 기술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미 락의 랩이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고 지금 콜드플레이 같은 팀은 아비치, 체인스모커스랑 손잡고 본인들 곡에 EDM 드랍을 넣고 있어요. 요 근래 인기를 좀 끈 밴드라면 이매진 드래곤스도 빼놓을 수 없는데 이 팀도 락의 여러 장르를 섞는 걸로 유명하죠. 이렇듯 이미 락은 알게 모르게 변화 거듭해왔고 현재 10년 파일럿은 이런 흐름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후 나온 4집은 정말 둘의 야심작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젠 장르를 섞는 데 도같아서 과연 둘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를 보는 재미가 굉장합니다. So I'm taking my time on my ride. For me, can you save my every day soul? Sometimes you gotta bleed to know. You're the judge. Oh no, set me free.
모두가 박수를 보냈고 수록곡 Stressed Out은 싱글 차트 2위, Ride는 5위에 오릅니다. 곡 자체도 좋았지만 이 앨범의 백미는 둘의 세계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데 있는 것 같아요. 앨범 제목인 Blurry Face는 둘 내면의 불안을 상징한다 하는데 이 시기에 했던 메이크업이 모두 이 Blurry Face를 나타낸대요. 둘은 이런 이모적인 장치를 앨범 전반에 활용해서 우울, 불안 같은 감정을 더 섬세하게 포착하고 어루만져 줍니다. 앨범의 Stressed Out은 이런 뛰어난 창의성을 인정받아 그래미를 수상하는 쾌거도 이루는데요. Before Josh and I were able to make money playing music, I called him up and I said, "Hey Josh, you want to come over to my rental house and watch the Grammys?" And we noticed that every single one of us was in our underwear. And seriously, Josh turned to me, "If we ever win a Grammy, we should receive it just like this." Not only is this amazing, but I want you, everyone who's watching at home, to know that you could be next. So 이후엔 한 번 더 히트곡을 발매하죠. 영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 수록된 히든입니다. 히든 다음에 나온 곡이 캔서예요. 마이 케미컬 로맨스 곡을 커버한 건데 정말 세상을 떠나는 듯한 21 파일럿식 이모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I will not kiss you. 와, 이 둘은 커버도 잘해요. 유명한 커버 두 곡 더 들려드릴게요. Shall I stay? Would it be so sad it can wait? She knows it's too late and she's walking on by. 블러리 페이스로 둘은 초대박을 치지만 이후 타일러는 잠수를 타게 됩니다. 짧은 기간 동안 너무 떠서 거기에 들뜨고 싶지 않았대요. 그래서 다시 초심을 찾는다고 모든 걸 최소화합니다. 일단 연락은 조시 빼곤 거의 안 받고 새 앨범은 다시 자택에 들어가서 오랜 은둔 끝에 만들었어요. 그렇게 나온 5집 트렌치는 전작의 연장선임과 동시에 더 탄탄한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내면을 더 깊게 다루기 위해 아예 가상세계를 만들었어요. 트렌치는 클랜시라는 인물이 우울과 절망을 상징하는 대마라는 가상세계를 탈출하는 그런 대서사시 입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죠. 그래서 이 앨범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이어져 있어요. Jumpsuit, cover me. But I can hear my way around. I can stay with me. No, you don't need to run. Stay with me. My weapon on straight glory. Let the vibe slide over me. This beat is a 앨범이 노란색으로 맞춰진 이유는 대마박 세상이 노란꽃으로 물들었기 때문이래요. 참고로 그 노란색 컬러 값은 FC300이라 합니다. 특별히 저도 이번 영상에 그 색을 적용했어요. 이렇듯 타일러는 이번에도 자신의 메시지를 창의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새로울 게 없다 하지만 전 그들이 틀렸단 걸 증명 중이에요. 그리고 바로 며칠 전 둘은 새 앨범 Scaled and Icy로 돌아오는데요. 전작이 아예 디스토피아 세계관을 구축한 만큼 이번에도 왠지 어두운 작품이 나올 것 같았는데 막상 나온 앨범은 밝고 희망찼습니다. 이 앨범은 트렌치를 내고 거의 바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여기서 더 어둡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걸 고민했는데 글쎄 갑자기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봤대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어두운 얘기보단 밝음에 초점을 맞추기로 합니다. 저는 더 다크해지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금 세상에 더 압박을 주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반대로 갈 필요가 있었죠. 사람들을 탈출시켜주고 싶었습니다. can feel my saturation leaving me slowly like a little splinter buried in your skin. Someone else can carve it out, but when you've got the pin, just let me know. Paint the town, ooh, you're good. These are my dancing shoes. Paint the town. 굿데이란 곡은 마냥 밝게 들리지만 알고 보면 이번에도 21 파일럿 특유의 트위스팅이 들어갔어요. 여기서 쓰인 굿데이는 누군가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 그 사람한테 안부를 물으면 굿데이 나 잘 지내 이제 괜찮아 하고 애써 대답한다는 의미의 굿데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를 이런 관점에서 다시 들어보면 코로나로 누군가를 잃은 분들의 심정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죠. 세러데이란 곡은 많은 분들이 팬데믹으로 일상을 잃었잖아요. 그러면서 요일에 대한 개념도 잊혀졌는데 이 곡을 통해 다시 일상의 의미를 상기시켜주고 싶었다 합니다. 그리고 Shy Away Don't you shy away. Manifest the ceiling when you. 이 곡은 타일러가 음악을 하고파 하는 자기 동생한테 곡 쓰는 법을 알려주다 만들었대요. 그만 피하고 한번 해보라는 형의 따뜻한 충고가 느껴지는데 전 이 노래 관련한 인터뷰가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나에 대해 알아가는 것도 어렵지만 더 힘든 건 사랑하는 사람이 그 과정을 겪는 모습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얼마나 좋은 형인지 느껴지죠?
이번 앨범은 그간 이어온 세계관과 별 연관이 없어 보였는데 그건 저의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현재 팬들이 알아낸 게 있는데 6집 앨범의 철자 재배열하면 클랜시 is dead가 나온다 해요. 5집의 클랜시는 정말 죽은 걸까요? 아마 앞으로 차차 공개될 뮤비들에 이와 관련한 힌트들이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6집 대한민국 모든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청취 가능하니까요. 21 파일럿 팬분들은 물론이고 기분 전환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Guys, you took us. Cheers. It's a little melted now, but There he goes. He's gonna take the whole thing down in one giant gulp. that's an easy. 구독을 통해 팝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 함께 나누시죠. 감사합니다.